네, 이번에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기장이라는 거는 어, 자석이죠. 자석. N하고 S가 나눠지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N하고 S극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선들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력선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전기력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N하고 S가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N에서 나오는 것이 S로 가는 최단 기간을 가는 거죠. N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거고요. 아예 뭐 더 거의 수직에 가까이 가면 거의 원에 가까이 해서 S로 가겠죠. 이거는 이제 N하고 S 그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서로 끌어당기는 거고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밀어내죠. 그래서 밀어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자기력선이 나올 겁니다. 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단위 면적당 많으면 그게 이제 자기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큰 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이제 우리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연결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 옆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그 이름이 누구지? 저 잘 기억 안 나. 앙페르죠. 앙페르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하는데 전류 옆에 나침판을 놔뒀더니 전류가 흐르더니 이 나침판이 이제 어, 회전을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알아낸 걸 가지고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를 때 이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을 때 오른손으로 엄지 손가락을 올렸을 때 그 나머지 손가락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뭐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오른손을 이렇게 그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얘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은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보통 이걸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그러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 이 전류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 전기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즉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힘을 덜 받고 가까울수록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류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 I 하고에 비례하게 됩니다. 요 관계를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 그 책에 있는 그 예를 보면 이것도 이제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전류가 이제 위로 흘러가죠. 위로 흘러가는데 전선이 이 나침판에 위에 있을 때하고 아래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왜 그러나 봅시다. 전선이 위에 있으면요. 위에 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나침판에 그 작용하는 자기장은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기장이. 맞죠? 그러면 근데 그 반대로 만약에 전선이 밑에 있으면요. 전선이 밑에 있으면은 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요 원심의 위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얘가 전선 밑에 있으면 요 방향인 거고요. 요 방향인 거고 위에 있으면 요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이쪽 방향이고 얘는 이쪽 방향이죠.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아요. 위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나침판이라는 거는 그 지구의 북쪽으로 가리키고 돼 있는데 북쪽이 N극으로 돼 있는데 이쪽이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가니까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 N이죠. 그래서 이 N이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요. 수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실제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북으로 움직이고 한 사람은 동쪽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이제 N극이 이렇게 당기고 있고, 예, 전류위에서는 밑에 그 오른쪽으로 이제 N극이 이렇게 받으니까요. 실제 힘은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전류가 전선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뺑글 돌기 때문에요. 전선 밑에 있는 놈은 왼쪽으로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고요. 전선 위에 있는 놈, 전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럼 직선 전류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는데, 그러면 원형 전류는 어떻게 생기냐? 원형 전류도 직선 전류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직선을 어쨌든 원도 사실은 직선들의 합이니까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냥 그거 전류 방향으로, 지금 요 그림과 같이 전류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대고요. 나머지 그 돌아가는 내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로 표현이 돼 있죠. 오른쪽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하면, 그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맞나? 시계 방향이라는 말로 쓰지 말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방향으로 이 손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종이 방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자기장의 B는 그 원형 전류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원형 전류도 직선 전류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있는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로 요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전류 방향이 A하고 B하고 두 개의 그 원형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그 도선에 정 가운데 이 정 가운데에 그 자기장이 어떤 방향인가를 뭐 물어보고 보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이쪽으로 A는 안에 있는 원이고요. B는 바깥에 있는 원입니다. A에 있는 원을 통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두게 되면요. 얘는 이렇게 돌아서 실제로 중심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표시를 보통 X라고 합니다. X.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그 지면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X라고 그러고요. 그 반대로 지면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지면을 뚫고 내려가는 거고요. A에 의해서는 요 원점에서 그 자기장 방향을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A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뚫고 들어갈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B제로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B제로이라는 이유는 A가 B제로면 B는 2분의 1 B제로일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이제 전류고 거리가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B에 의해서 A에 하는 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이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리가 2배로 머니까 2배로 오히려 자기장이 낮은 거죠.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3 B제로가 됩니다. 전류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는 그러니까 A가 반대로 가게 되면 이쪽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위로 그 지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태고요. B는 그대로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요거 두 개를 합해하게 되면요. A가 B보다 더 세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 주시면은 A하고 A가 더 세니까 A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크기는 요만큼이 줄어들어서 2분의 1 B제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솔레노이드 전류하는데, 전류를 도선을 이렇게 촘촘히 막 감아놔요. 이렇게 감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이거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요렇게 들죠. 얘도 이렇게 들고요. 얘도 이렇게 들고 얘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은 도선 이 솔레노이드, 이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안쪽 방향은요 항상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흘러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요 방향일 때는 여기는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나가는 게. 요거를 이제 그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N극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요렇게 요거를 기억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선에 그걸 이용하면요, 그냥 들어가는 직선 하나만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장 방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이때 자기장이 세기는 보시면 전류가 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자기장의 세기 B는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도선, 그러니까 이 도선이 많을수록 이걸 N이라고 하는데, 이 도선의 길이가 감은 수가 많을수록 넘버라는 뭐 N으로 하는데, 수록 이게 더 세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자기장은요, 요 각각의 선들의 직선의 자기장의 합이니까요. 요게 많아질수록 더 세지겠죠. 그리고 물론 전류가 세면 더 세질 거고요.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의 성질을 이제 익혔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같은 경우는 원래 왜 예전에 못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아 가지고요, 여기 못이 있는데 여기 못에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못이 자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이 자석이 생기니까요. 그 안에 있는 이 철이 자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은 이제 내가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고 흘리지 않으면 자석이 안 되는 성질이 있죠. 그걸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석 이런 걸 의하면 전기를 흘리면,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게 왜 기중기, 왜 뭐 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올릴 때 내가 저기 들어올리고 싶을 땐 전류 흘리고요. 내려놓고 그냥 전류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스피커라는 게 우리가 어 전기 신호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스피커 앞에 있는 진동판을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진동을 시킬 때 전자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는 걸 갖다가 전자석이 인지를 해가지고요, 그 진동판을 당겼다가 놨다 당겼다 놨다 하는 걸 가지고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흘리면 이제 자석이 있으니까 위에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얘가 살짝 떠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가 있고요. 모터는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내가 따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RI가 있어요. 자기 공명 장치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 몸속에 자기장을 이용하면 사람 몸속에 사람 몸속에 물이 한 70%거든요. 이 물 분자를 공명을 시켜요. 이 공명을 시키게 되면은 특정한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 신호들을 모아가지고 사람 몸속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는 걸 MRI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나중에 이제 뭐 강자성체, 뭐 상자성체, 뭐 반자성체, 그다음에 강자성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석을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력을 줘서 그 자기력의 기록을 남기면 이 자석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는 물체가 있거든요. 그 물체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하드디스크죠. 그다음에 토카막이라는데, 이거는 뭐 플라즈마를 이제 가둬두는 겁니다. 장기장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니고, 어쨌든 요 정도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가끔 이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일단 자기장의 1차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